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 그러나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운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거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좋은 곳에 가면 함께 오고 싶어지는 마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나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가끔 잠에 들기 전에 우주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굴러가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나의 존재를 정의해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혼자 고민해봤을 때 저는 지은쌤이 말씀하셨던 이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이것의 전문가인 제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것 전문가 장진혁입니다. 제가 인사를 해버렸지만 30화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미국의 전 야구 선수이자 감독 요기 베라, 이름이 되게 귀엽네요. 요기 베라가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감독으로 재임하던 시절 리그 꼴등을 달리던 시기에 그가 자신 있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유서 깊은 표현이었네요. 저는 예능이나 인터넷에서 시작된 최근 명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신은 역시 간절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라나요. 역시 그 감독님의 믿음에 부응을 했던 건지 꼴찌를 달리던 팀은요, 기적처럼 리그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최종 결과는 슬램덩크 아시죠? 네. 슬램덩크의 북상고처럼 마무리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부크부크도 마찬가지여야겠죠? 물론입니다. 자, 신년부터 부크부크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우울했지만 우울하다 보니까 또 우울해서 빵 샀어. 특별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작가님, PD님 사랑합니다. 그 멘트는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방송은 특별편인 만큼 새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담아보았는데요. 12월 주제였던 사랑을 가지고 더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생생한 라이브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코너죠. 제작진 팀과 함께 책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부크부크 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멋있는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부크부크 방송에서 작가 일을 맡고 있는 김주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솔비입니다. 네, 너무 긴장이 돼서 아직 말이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도와주실 거죠? 네. 핸드폰을 너무 불안하게 쥐고 계셔가지고 편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한번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 전에 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1984. 1984. 맞죠? 그렇죠. 네. 1984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나눴는데요. 저희가 책 한 권을 정했던 저번 회차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각자 정해온 책이 있고요.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대본에 적혀 있긴 한데요. 주선생님이 하셨으니까요. 우리 솔비쌤이 먼저 책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긴 해요. 네, 지명당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첫 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골라왔는데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렌드 보통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요, 어떤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치 않게 클로이라는 어떤 한 여자를
한눈에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작가가 덤덤하게 그려낸 소설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구나. 저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제 감정 그대로를 다 표출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건조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하셨던 게 알랭드 보통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여자 누구였죠, 이름이? 주인공 여자 클로이. 클로이에 대한 사랑을 덤덤하게 표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만 덤덤함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다면? 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구절을 굉장히 여러 개 적어왔습니다.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자, 이 구절을 읽고요. 저는 저한테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연인 간의 연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계속해서 연락이 되어야 하는지. 연인 간의 갈등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연락 문제가. 근데 저는 사실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있을 때는 정말 잘 이렇게 재밌게 보내곤 하는데 또 각자의 영역에 가면 그 영역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약간 만날 때는 사실 핸드폰 거의 보지 않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근데 젊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연락에 신경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이 젊을 때 아니에요? 벌써 나 때가 저의 시간대로 따지자면 요새는 근데 그냥 말씀하셨던 거 참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생존 신고만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었니? 밥 먹었어. 근데 그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요? 생존 신고만 하면? 생존 신고만 하고 이제 뭐 밤에 통화를 한다 이 정도인데 뭐 주선 쌤은 혹시 제 얘기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지은 쌤처럼 각자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생활을 좀 존중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워낙 바쁘게 살기도 했고 하고 싶었던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뭐 하는지 이 사람이 잘 일어났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좀 연락을 자주 하는 게 뭐 시간만 난다면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의 생각은 그래도 연락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문장 읽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의견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소개해줬던 멘트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저 문장이 너무 재밌거든요. 벌써 이게 담담함의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책을 고르셨으니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한테 추천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이제 막 네.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연인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등을 미리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면 조금 더 덜 싸우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감정들을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 미리 한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겪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점에 제가 준비한 책을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저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머릿말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머릿말이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저는 약간 이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서 그런지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사랑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기술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 간 혹은 사람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청과 경청. 존중. 경청 좋죠. 경청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던데. 그래요? 경험이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경청만 하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공감 안 해주고. 경청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알랜드 보통에서 자연스럽게 사랑 기술까지 넘어갔는데 만약에 사랑 기술 자격증이 분화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혁쌤의 필살기는 뭐예요? 진혁쌤이 가지고 있는 어, 사랑의 기술. 제 기술은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나름 공감을 잘해줍니다. 오. 네. 플러팅 기술인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연인이 있다고 하면 연인이 잘못한 걸 다 알아요. 얘가 잘못했네. 아는데 입 밖으로 꺼내진 않고요. 그랬어. 그 사람이 나빴네. 이러고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현명하신데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관리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도 기술이 되겠네요. 예. 두 분 다 비슷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선쌤은 어때요? 저는 사랑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존중인 것 같아요. 왜 존중이란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나 스스로 좀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도 사랑의 기술인 것 같거든요. 사랑이란 게 사실 두 명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점이 상대방에게 좀 맞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을 하면서 좀 본인 스스로를 알아가고 본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존중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에리 프롬이 그랬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지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자기애를 강조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아도취를 좀 극복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술은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말?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대사에서 나왔던 말인데 우리가 공감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다정함은 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잘 배운 다정함이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학습된 다정함. 학습이요? 좀 학습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함이라는 게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충분히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일단은 저도 책을 사랑의 기술과 이제 부끄부끄해서 소개했던 자기 앞의 생을 골랐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뭔가 특정한 연인을 봤을 때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렇잖아요. 막 몸이 뜨거워진다고. 머리 가슴이 네, 뜨거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읽고 나서 느낀 거는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다. 일종의 그 사랑에 빠지기 위해 사랑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하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엄청 힘들고 고난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책을 읽고 조금 어렴풋이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막 사랑하면은 막 엄청 행복할 것 같고 막 세상을 나한테 다 주고 뭐 내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쉽지 않다 사랑. 그걸 깨닫는 시점부터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알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제가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이 책은 뭐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연애 비법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요.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필 글씨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수학도 문제를 많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기술처럼 노력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게 저는 사랑의 기술이 보여주는 책이었고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적합한 책은 아니고 네, 그죠? 맞아요. 저희 나이 때나 20대 초반에 사랑에 막 흔들리고 막 눈물 짓는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가 말았으니까 솔비쌤 혹시 책 한 권 더 준비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닌가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자기 앞에 생긴 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잠깐 돌아가서 자기 앞에 생겨서 저희가 대사 하나만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혹시 더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 자기 앞에 생기래. 알랭드 보통의 네. 구절이요? 아우, 제가 많이 적어와서 또. 근데 하나- 구절 말고 그냥 그 질문 하나 던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책에 관련된. 질문이요? 네. 그러면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격화하게 되잖아요. 되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고, 더 멋있고, 더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짝사랑의 대상을 신격화한다. 네, 보통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럴 거야 하면서 장점만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경험에서 나오신 네, 아무래도 제 경험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글쎄요.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일까요? 네. 모든 갑작스러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랑은. 맞아요. 그 보통 콩깍지라고 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면 좋은 것만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져서 이제 자기랑 안 맞는 부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좀 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도 이제 빠르게 이혼하시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해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짝사랑 상대 또는 사랑하는 상대를 신격화하는 거. 겪어보셨나요? 저는 노코멘트인가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전 중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는 이런 모범생스러운 게 딱 보이니까 나랑은 너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구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신격화 자체는 조금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예인을 봐도 연예인 보면 엄청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막 사랑에 빠지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너무 완벽하니까. 저는 반대로 이제 짝사랑을 하면 신격화보다는 좀 더 뭔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줄 점이 있는 사람한테 항상 짝사랑을 빠졌어가지고 신격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을 좀 안 보려고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쁜 거는 치워버리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게 책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짝사랑으로 시작하게 된가요? 주인공 그 클로이를 좋아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도 짝사랑을 오래 하는 과정이 뭔가 묘사가 되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짝사랑은 아니고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론을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너무 말하다 마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오히려 좋아. 감칠맛 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 2권 정도를 빠르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선쌤이 준비해주신 책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혹시 어떤 책을 준비해주셨을까요? 오늘?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주제가 짝사랑이 나왔잖아요. 네. 이 제가 고른 책에서도 짝사랑이 조금 등장합니다. 제가 고른 책은 이제 프랑스와주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책의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30대 후반에 이제 직장인인 이 폴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로제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아무래도 권태로움을 좀 느끼는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좀 젊고
좀 매력적인 남자 누구였냐 시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과 로제 그리고 시몽 이 세 명의 연인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글을 딱 읽어보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 이 로제랑 폴이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몽이 좀 짝사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재밌고 이 문체가 이제 속된 말로 좀 옛날에 저희 인터넷 소설이라는 듯이 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잘 와닿고 그래서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온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주인공 폴은 로제와 시몽 중에 오래된 연인과 새로운 그런 신비한 사랑 도대체 어떤 거를 택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는 이제 결말에 누구를 택할지 나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익숙함과 좀 어떻게 보면 권태로움의 사랑인 로제와 새롭고 풋풋함 또는 좀 떨리고 두려운 젊은 시몽의 사랑 어떤 게 더 끌리시는지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드라마에도 진짜 많이 그렇죠. 나오는 소재잖아요. 삼각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자극적이고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맞아요. 가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 이제 좀 안정적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조금 권태로움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원래의 연인인 로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라면. 네, 그렇습니다. 솔비스면 어떻게 저라면 생각하시나요? 반대일 것 같아요. 오. 지은쌤하고 반대로 한 번 약간의 그런 삐걱거림이 있으면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새로 만나게 되는 그 매력적인 그 분이 있다면 그분을 더 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관심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진혁쌤은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만났던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사랑 둘 중에 뭘 고를 거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설명 써주신 거 보니까 그 이제 주인공이 폴 여자 네. 그리고 로제가 바람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실제 저 그래서 다시 선택할게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이제 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새로운 사랑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질문의 주체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꾸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꾸준한 사랑과 뭐 불같은 사랑 중에서는 저는 꾸준한 사랑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꾸준한 사랑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어렵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갑자기 드는 막 그런 불타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다 넘겨버려요. 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든다 해도 그냥 이건 그냥 어차피 사랑이 너무 아니라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어. 그게 가능한가요? 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봤자 지금의 사랑만큼 다시 쌓아 올리기도 힘들고 저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의 이런 안정되고 행복한 사랑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이미 한번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있던 인연을 버리치고 내팽개치고 도망간 내가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오래 만나게 되면 다시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미 한번 도망쳤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안 겪어봤으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싸우시면 안 선택을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자신한테 생각하는 게 내가 이미 이런 행동을 한번 해버렸는데 다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서는 바람둥이니까 새로운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정된 사랑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근데 마찬가지로 책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저는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책의 제목이잖아요. 네. 듣는 분들에서 이제 브람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브람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브람스 제목이 워낙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찾아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람스는 독일 출신의 고전파,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가로 불리우는데요. 유명한 노래를 하나 꼽아보자면 브람스 자장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멜로디가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Go to sleep, go to sleep. 나나나나나나 이게 브람스. 바로 그 브람스 네. 자장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용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만들어졌는데 이 제목이 쭉 이어지는 이유가 폴과 시몽이 이제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브람스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건네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음표로 이제 보통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책 제목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고 말줄임표 3개가 점점점 박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실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저 설명을 좀 설명해 해볼게요. 주세요. 네. 이제 시몽이 폴에게 건넸던 질문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단순히 기호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책 속에서는. 근데 이 질문을 받아들인 이제 이게 주인공이 저도 진짜 헷갈리는 게 폴이 보통 남자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 이름으로 나와서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폴이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브람스를 좋아했던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나는 지금까지 내 연애와 내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지? 상대방에 맞춰왔던 사랑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거지? 해서 상대방이 물음표로 물어봤지만 그건 내 머릿속에 쭉 남아서 말줄임표로 나는 브람스를 좋아하는가?로 되어서 제목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 당시 이제 배경상 브람스 작품은 조금 인기가 떨어진 그 이제 음악가의 작품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데이트하러 가는 커플이 제일 잘 나가는 두근두근 로맨스 영화가 아닌 좀 약간 B급의 좀 상업성이 짙은 영화를 보러 가자라는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이제 브람스를 아무리 좋아해도 클래식을 자주 듣는 사람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겠지만 또 이 시대에 나고 자랐던 사람이라면 또 이 브람스가 또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작업 매트를 날렸을지, 왜 나에게 좋아하냐고 물어봤는지 등등 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요렇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저는 그 브람스 작품이 조금 인기가 떨어진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하셔서 약간 사랑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 폴과 로즈의 권태로운 관계를 좀 담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약간 중의적으로 또 네.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사실 브람스 좋아하세요를 보고 연애와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책을 들어보니까 벌써 재밌어가지고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책을 저희가 그래도 한 권씩은 다 소개를 해봤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작가들이 결국 글을 쓰면 작가의 관점이 녹아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그럼 작가들은 연애를 잘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는 그럼 연애를 잘할 것인가? 연애를 글로 배우셨으니까 맞아요. 실전은 좀 약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조그만한 그 경험을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작가님이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그 연애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랭 드 보통도 그렇게 담담한 채로 본인의 연애 생활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책을 선정하신 솔비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우리가 또 훈수는 잘 들 수 있잖아요. 네네. 자기 일은 잘 못할 수 있어도 남의 일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 3권이었나요? 사랑의 기술과 뭐였죠? 자기 앞에 생도 있었고 네, 자기 앞에 생도 왜 있었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다음 마지막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4가지 책을 읽어보고 아마 각자 사랑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 사랑에 관련된 가십거리를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걸로 이야기를 나누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렇죠. 하나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래도 요새 이걸 듣는 친구들이 조금 관심 있어 말하나 그렇죠? 사랑에 있어서요. 공감이 먼저냐 해결이 먼저냐 이거에 T냐, 대한 F냐. 토론을 조금 해보자고 하는데 뭐
T와 F 중에서 본인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F예요. 저도 F예요. 저도 F요. 저도 F인데요. 큰일 났는데요. 어떻게? 자, 그럼 이미 답이 정해진 거 뭐 아닌가요? 공감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희 다른 주제로 하나 하고 하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결국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먼저. 오, 역시 아니, 준비된 들어가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아까 솔비쌤이 짝사랑 이야기할 때 사실 저는 짝사랑 경험이 없어요. 네. 짝사랑을 연예인을 기만자였어. 좋아했던 경험은 있는데 먼저 누구를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었나 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어서 그래서인지 저는 저를 먼저 사랑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까 제가 저는 연락을 자주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연락을 자주 해주는 사람이 좋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역시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선생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혹시 반대 토론하실 건가요? 먼저 발언해 주시죠. 정확히 반대 지점의 사람이라서 이제 저는 살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제가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가고 싶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성향 자체가 저는 이제 좀 더 해주고 싶고 좀 기대게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꿈꿔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애관,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서 도와주고 이 사람이 힘들면 기대고 이런 게 좋고 이제 제가 남에게 기대거나 나 좀 도와줘 이건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차라리 힘들어서 그 상대방에게는 좀 건강하고 나 잘 버티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제 평소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사랑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관심과 어떻게 저에게 계속 푸시가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차라리 내가 더 좋아해서 내가 마음이 더 커서 상대방을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좋지 남에게 안김을 받으면 좀 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플러팅 같이 이렇게 먼저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호감 표현을 해보신 적이 방송이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자꾸 네, 선 있습니다. 질문을 자꾸 당연히 있죠. 네.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면 꼭 도전은 해보는 것 같아요. 오, 멋집니다. 네. 저도 주선쌤 생각과 동일한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고 이유는 사실 설렘이라는 감정이 흔치 않잖아요. 아무나한테 설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먼저 좋아해야 그런 설레는 감정, 도파민 부분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저 혼자 멋있는 쪽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칙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제 방송이긴 한데 막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만날 때 어떻게든 만날 수는 있었는데 되게 힘들고 불안했던 기억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반대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집합제로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했던 이야기들하고도 동일한데요. 결국 사랑이라는 게 본인 안에 있는 우물에서 사랑을 주로 이제 서로 퍼다주면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둘 다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고 둘 다 희생하고 둘 다 주울 수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되었어요. 그죠? 밖에서 지금 피디님이 성남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야, 사랑 얘기하다가 끝나겠어. 빨리 끝내.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늘의 대화,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했던 사랑권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네. 네. 자, 부끄부끄 친구들, 사랑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사랑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과 방법 그리고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고민할 때 혼자 고민에 빠지는 것보다는 책 같은 걸 읽어보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기술이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 혼자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정리 멘트까지 네. 하신 것 같지만 제가 이어받아 볼게요. 저는 그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아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옛날 말 격언 중에 구슬도 이제 깨야 보배가 되듯이 사랑이나 책도 시작을 하셔야 또 좋은 결실이 맺으니까 25년에는 꼭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사랑은 도파민이다. 없던 에너지도 생기게 하고 의욕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해서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아, 도파민 같은 사랑.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진쌤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실래요? 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즐거웠던 24년을 뒤로하고 앞으로도 창창한 25년을 만들어 나가길 우리 부끄부끄가 함께 응원할게요. 일신, 오일신. 날로날로 새롭고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랑 가득한 25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자, 다 같이 사랑해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안녕. 안녕.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세상을 넓혀 더 멋진 내 모습을 꿈꿔 자꾸 눈이 가는 이 작은 방 부끄부끄 지루함 모두 떨칠 거야 이야기에